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7월 24일 11시를 훨씬 넘어서 지금 정오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존 볼턴 미국 대통령 안보보좌관이 어제 한국에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할 때 트윗을 띄웠는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인도 태평양의 안보와 번영에 매우 중요한 그리고 우리의 파트너들의 지휘부와 생산적인 만남을 갖기를 원한다. 여기에 인도 Pacific Security and Prosperity라고 했어요. 이것은 아주 의미 있는 말을 하나 집어넣었습니다. 인도 태평양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인도 태평양.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태평양 세력 플러스 인도양 세력, 즉 인도겠죠. 인도까지 뭉쳐야 한다. 쉽게 말하면 한국, 일본, 호주, 베트남, 인도를 연결하는 중국 견제망을 만들겠다는 것이 오바마 시대 때부터 쭉 이어져 오던 이 전략 개념이고, 이것을 구체적으로 구현한 것이 하와이에 있던 태평양 사령부를 인도 태평양 사령부로 명칭 변경한 것인데, 이게 말하자면 미국의 대전략입니다. 대전략에 한국과 일본이 사이좋게 지내야 한다, 이런 뉘앙스를 담았습니다. 아주 절묘한 시기에, 아주 긴박한 시기에 볼턴 보좌관이 나타났습니다. 이틀 동안 일본에 있으면서 일본의 자신의 카운터파이터인 국가안보국장 야치 쇼타로, 그리고 고노 다로 외무상, 이와야 다케시 방위상을 만나고 한국에 와서 이제 중요한 만남을 갖게 되었는데, 아주 이례적이고 어떻게 보면 좀 놀라운 일인데, 맨 처음 만난 사람이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를 만났습니다. 오늘 아침에 만났는데, 그 다음에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그리고 정경도 국방장관을 만날 계획으로 있다고 합니다. 오늘 만남은 나경원 원내대표가 공개를 했어요. 당 원내대표 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오늘 아침 8시 정도에 미국 대사 관저에서 볼턴 보좌관을 만났다. 만난 경위는 내가 면담을 요청해서 만났고 안보와 관련된 한국당 입장을 충분히 전달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 원내대표는 중국과 러시아가 한국 방공 식별구역을 침범하는 등 엄중한 안보 현실에서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일본의 수출 보복 조치는 한미일 삼각 공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는 부분도 강조했다. 매우 의미 있는 만남이었다. 이렇게 배경 설명을 했습니다. 나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는 볼턴 보좌관과는 작년에도 회동한 적이 있다. 그런 인연 때문에 방한을 앞두고 요청을 했었다. 볼턴의 반응은 제가 말하기 적절하지 않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신이 한 이야기만 전달하고 볼턴이 무슨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은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볼턴 보좌관이 이 정권의 장관들을 만나기 전에 자신을 먼저 만난 데 대해서는 이런 설명을 했네요. 결국 미국 측으로서도 제1야당인 한국당 입장이나 한국당의 여러 현안에 대한 부분에 대해 관심을 표명한 것으로 생각한다. 나 원내대표는 작년 5월 한미일 의원회의 한국 대표단장 자격으로 미국 워싱턴을 방문해 볼턴 보좌관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당시 나 원내대표는 볼턴과 찍은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상당히 서로 친분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다음에 이제 청와대를 가서 정의용 안보실장을 만납니다. 이게 좀 껄끄러운 만남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볼턴 보좌관은
정의용 안보실장에게 트럼프 대통령이 속아 넘어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정의용 안보실장이 작년 3월에 김정은이가 핵을 포기하기로 했다라고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를 하니까 3월 초순입니다만은 그냥 트럼프 대통령이 그걸 믿고 5월 중에 만나겠다라고 약속을 해버렸습니다. 그때는 볼턴이 그 옆에 없었어요. 안보보좌관으로 들어가기 한 열흘 전입니다. 그 뒤에 볼턴 보좌관은 원래 대북 강경론자입니다. 핵 문제 해결은 북한 노동당 정권을 정리해야 해결된다라는 생각을 공공연하게 밝힌 사람인데, 나중에 북핵 문제를 관리하는 입장이 되어 보니까 아차 이거 잘못됐다 해서 싱가포르 회담을 깨려고 노력도 했습니다. 한때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을 해서 5월 말에, 작년 5월 말에는 김정은에게 편지를 써서 만남을 취소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마음을 바꿔서 6월 12일 싱가포르 회담이 이루어지고 거기서 나온 합의문이라는 게 일방적으로 북한에 유리하고, 그런데도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군사 연합훈련을 중단시키는 걸 보고 마음고생을 많이 했던 사람인데, 면밀하게 준비를 하다가 지난 하노이 회담 때는 폼페오와 더불어 견제를 해가지고 트럼프가 김정은에게 속아 넘어가는 것을 일단 저지를 해놓은 상태죠. 그런데 그 뒤에 다시 트럼프가 김정은에게 미련을 가지고 DMZ 쇼를 할 때는 이 껄끄러운 볼턴이 옆에 없었습니다. 그때는 몽골에 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교체설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한일 관계가 이렇게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데다가 어제는 중국, 러시아까지 들어가서 동해상에서 우리 영공을 침범하고 우리 항공기가 경고 사격을 하고 또 일본 자위대 항공전력도 투입이 되고, 여기에다가 김정은이가 신형 잠수함 만들었다는 걸 공개를 하고 해가지고 어제는 동해에서 아주 긴박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이런 가운데 볼턴이 방한을 해서 이제 할 이야기가 너무 많을 것 같아요. 그 중에 핵심이 한일 관계가 아니냐 생각됩니다. 한일 관계를 어떻게 풀 것이냐에 대해서 아마 여러 가지 이야기가 오고 갈 텐데, 물론 볼턴은 결정권자는 아닙니다. 트럼프에게 이야기를 한 다음에 과연 미국이 중재에 나설 거냐 하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트럼프가 선을 그었어요. 양쪽이 다 원하면은, 한국과 일본이 다 원하면 중재를 하겠다. 지금 현재로는 한국 대통령만 원한다. 그러니까 아베가 원하면 중재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중재를 과연 할 수 있을지 현재로서는 미국의 입장은 양쪽이 다 스스로 해결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요새 미국을 자극하고 있는 것이 한국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연장하지 않음으로써 사실상 파기하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흘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일 간의 군사정보보호협정이라는 것은 한미일 동맹관계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한국은 그런 협정을 30개 이상의 나라와 이미 맺어놓은 상태고 그 내용도 별게 아닙니다. 서로 주고받는 정보를 보호를 한다, 보완을 한다, 다른 데 유출시키지 않는다는 약속이니까 너무나 당연한 건데, 이걸 한국의 좌익들이 마치 주권 침해가 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는 바람에 이명박 정부 때 2012년에 서명 직전에 갔다가 우리가 일방적으로 취소를 해버렸다가 2016년에 박근혜 정부 말기에 이게 맺어졌던 것입니다. 이것은 북한에 대한 정보를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는 일본으로부터 우리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것이고, 북핵 대응을 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에게 훨씬 더 유리한 것인데, 이것까지도 외교적 수단으로서 파괴할 것 같이 이렇게 말을 만드니까 지금 워싱턴에서는 발칵해가지고 이걸 만약 한국이 파괴하면은 미국도 등을 돌릴 것이다, 치명적 자충수가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게 자해공갈단이 아니라면은 자신을
흉기를 가지고 자신을 찔러 가지고 상대방을 굴복시키는 그런 전략을 쓸 수야 있겠습니까? 그런 말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이 정권의 노림수가 어딘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존 볼턴 하면은 정세현 같은 사람은 재수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존 볼턴을 재수 있는 사람이다, 고마운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정상적인 한국 사람들이 훨씬 더 많죠. 지금 문재인 정권은 김정은의 안정과 김정은의 행복을 추구하는 외교 전략을 세우고 있고, 볼턴은 그래도 아베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한국인에게 유리한 한국인의 안전 그리고 북한 동포의 인권 문제까지도 챙기는 외교를 하고 있습니다. 볼턴은 일본에 가서는 서로 카운터파트와 대화를 하면서 상당히 편안하고 솔직한 대화를 주고받았을 것이라고 짐작이 갑니다. 그러나 한국에 와서 볼턴은 속으로 불신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정의용, 정경두, 그리고 강경화, 이런 사람을 볼턴이 내심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는 여러분들 아마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불신, 경멸, 짜증, 이런 게 뒤섞여 있을 것이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불신은 볼턴이 노골적으로 언론에 흘린 바가 있습니다. 작년에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북한 핵 문제 1년 안에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기자가 물었어요. 그 근거가 뭐냐? 그 근거는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으로부터 들었다고 하더라, 이렇게 슬쩍 공을 문재인 대통령으로 넘긴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와서 맨 처음 만난 사람이 문재인 정권의 대북 정책을 앞장서서 비판하면서 수석 대변인 역할 하지 말아라고 공개적으로 따지고 있는 나경원 원내대표였다 하는 것이 매우 상징적입니다. 재수 없는 사람인지 재수 있는 사람인지 고마운 사람인지 이번 이틀, 오늘 아마 출국할 것 같은데 이틀 1박 2일간의 볼턴의 한국 여행이 주목됩니다. 감사합니다.